여기 벽 뒤에 누가 숨겨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30년,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곳. 그 어둠 속에서 소년이 혀를 찼습니다. 따! 소리가 벽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만 달랐습니다. 속이 빈 소리. 벽 뒤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가루가 묻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을 손끝으로 만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뒤에 30년간 숨겨져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은평리. 집이 32채. 그중 사람이 사는 집은 19채.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마을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12살이었습니다. 이도윤. 도윤이는 할머니 강술래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마을 어기 두부가게 뒷방이 이 아이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도윤이는 선천성 시각장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항상 까만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까맣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색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대신 도윤이의 세상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침 5시 할머니가 콩을 불리는 소리로 도윤이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콩알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릇 벽에 부딪히는 소리. 또로록 또로록. 그 소리가 느려지면 콩이 다 부른 거였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그 소리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면 도윤이는 맨발로 부엌에 갔습니다. 작업대 옆에 앉아 점자장부를 폈습니다. 6살 때부터 할머니 대신 두부가게 장부를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숫자를 틀리면 할머니가 손해를 보니까 한 번 들은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다 적고 나면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도윤이의 머릿속에는 소리의 지도가 있었습니다. 두부가게 앞에서 왼쪽으로 23걸음을 가면 논뚝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지팡이가 내는 소리는 딱딱하고 높았지만 논뚝 흙길에서는 낮고 둔탁했습니다. 흙이 젖어 있으면 소리가 더 둔해졌고 그러면 어젯밤에 비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발밑의 감촉과 지팡이의 진동과 자기가 내는 소리가 돌아오는 속도와 높낮이로 마을 전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놀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그 다음으로 어린 사람이 26이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있던 초등학교는 도윤이가 태어나기 전에 문을 닫았으니까요. 혼자 걷고 혼자 듣고 혼자 세상을 외웠습니다. 외로워서 발달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곧 마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두부가게에서 논뚝 따라 서쪽으로 15분쯤 걸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은평초등학교. 30년 전에 폐교된 학교였습니다. 건물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운동장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은 녹이 슬어서 반쯤 열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오래전에 빠져나간 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건물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라 뭔가 꺼림칙한 기억이 붙어있는 장소처럼요. 하지만 도윤이에게 이곳은 달랐습니다. 도윤이는 이 폐교가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빈 건물은 소리가 잘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는 가구와 커튼과 옷가지와 살림살이가 소리를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빈 교실은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맨바닥과 텅 빈 공간. 소리가 부딪히고 돌아오는 것이 선명했습니다. 도윤이의 표현을 빌리면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소리가 깨끗하게 돌아오니까요. 세상 어디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는 거의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할머니 몰래요. 할머니는 이 학교를 싫어했습니다. 그 학교에 가지 마라. 할머니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위험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건물이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깨진 유리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가 느끼기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눈으로 표정을 읽지 못하는 대신 목소리의 떨림으로 감정을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할 때 기도가 살짝 좁아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폐교를 무서워할까? 도윤이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질문을 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윤이는 그냥 계속 갔습니다. 할머니 몰래 매일 오후 혼자. 그날도 도윤이는 폐교에 있었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었습니다. 11계단. 한 계단 높이가 약 20cm. 도윤이는 이걸 몸으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위치, 손잡이 난간의 녹슨 감촉, 벽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 지하에는 옛날 보일러실이 있었습니다. 폐교된 뒤 30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보일러 배관이 천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배어 있어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이는 이 지하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지상보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돌아왔으니까요. 천장이 낮고 벽이 가까워서 반향이 또렷했습니다. 도윤이에게는 이 공간이 해상도 높은 세계였습니다. 혀를 찼습니다. 딱! 소리가 앞쪽 벽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콘크리트 벽. 단단하고 묵직한 반향.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틀고 다시 찼습니다. 딱! 여기서 멈췄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아주 잠깐 벽 너머로 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서는 소리가 딱 끊기는데 이쪽은 약간 더 울렸습니다.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벽 쪽으로 다가가 두 손을 대었습니다. 왼쪽 벽은 매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벽의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벽은 거칠었습니다. 줄눈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덧댄 벽이었습니다. 왜 벽을 나중에 쌓았을까? 손가락이 줄눈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시멘트가 벌어진 틈이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만든 틈이었습니다. 그 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보슬보슬하고 미끄럽고 손가락 사이에서 부서지는 감촉. 이 느낌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필 가루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벽 안쪽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폐교 지하실에 이상한 벽이 있어. 나중에 쌓은 벽이야. 그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할머니의 반응을 도윤이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었습니다. 맷돌에 올리던 콩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할머니의 숨이 잠깐 멈추는 소리. 그리고 3초 뒤에 나온 할머니의 목소리. 그 학교에 다시는 가지 마. 평소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에 걱정 섞인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좁아진 소리,
갈라지기 직전의 떨림. 도윤이가 알고 있는 할머니의 모든 목소리 중에서 이건 가장 무서워할 때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폐교를요? 아니, 벽 뒤에 있는 것을요. 도윤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날 밤 도윤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할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누우면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잠드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1시간 넘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한 번은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도윤이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잡혔습니다. 선생님. 도윤이의 귀가 그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생님? 할머니의 선생님? 할머니가 78이니까 선생님한테 글을 배운 건 48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한밤중에 뒤척이면서 뭔가 더 가까운, 더 아픈 기억에 붙은 이름 같았습니다. 선생님, 폐교, 벽 뒤, 분필 가루, 그리고 할머니의 공포. 도윤이는 아직 이 조각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폐교에 묻혀 있다는 것. 도윤이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의 밤은 언제나 까맸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간수를 넣고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도윤이가 눈을 뜨자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콩비지찌개와 김치와 밥. 하지만 도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리면서 2번이나 그릇을 내려놓는 위치를 틀렸다는 걸요. 항상 도윤이의 왼쪽에 놓는 국그릇을 오른쪽에 놓았고 숟가락을 2번 집었다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위치에 같은 순서로 밥을 차려온 사람이 2번이나 틀렸다는 건 머릿속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모른 척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학교에 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한다고. 할머니를 무섭게 만드는 게 뭔지 모르면 할머니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두부가게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들어본 적 없는 엔진 소리였습니다. 마을에서 듣는 차 소리는 세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이장님 트럭, 우체국 오토바이, 가끔 오는 읍내 택시. 이 차는 셋 다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더 조용했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더 가벼웠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마을에 새 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자갈 위를 밟았습니다. 딱딱한 소리. 가죽 밑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고무신이거나 운동화였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가 두부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강순례 어르신 되시나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건 뭔가를 팔러 왔거나 뭔가를 빼앗으러 왔을 때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오진석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발전에 대해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도윤이의 귀가 그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오진석. 구두 소리의 남자. 그리고 도윤이는 아직 몰랐지만 이 남자의 등장은
3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오진석이라는 남자는 그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명함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도윤이는 명함을 만져봤습니다. 두꺼운 종이, 표면에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점자는 아니었지만 손끝으로 글씨 형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지 않아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명함이 비싸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명함 같은 걸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부엌 서랍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사람 뭐 하러 온 거야? 몰라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짧았습니다. 짧은 건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짧은 것과 끊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말을 끄는 거였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에 폐교에 갔습니다. 지하 보일러실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 만졌던 벽 앞이었습니다. 나중에 덧댄 벽, 줄눈이 거친 벽, 분필 가루가 나온 벽. 도윤이는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벽을 더듬었습니다. 양손을 펼쳐 벽면 전체를 훑었습니다. 벽 가운데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줄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시멘트가 삭아서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하실 습기를 먹고 모르타르가 부서진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줄눈이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블록 사이에 틈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이가 뜯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벽이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도윤이는 그 작은 틈을 손끝으로 먼저 알아챈 것뿐이었습니다. 틈이 넓어지면서 블록 하나가 기울었습니다. 잡아당기니까 빠졌습니다. 한 뼘 크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 안으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습한 공기,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납작한 물체, 직사각형, 종이보다 단단하고 플라스틱보다 부드러운 재질,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두께와 재질로 짐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얇은 책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석부였습니다. 표지가 곰팡이로 눅눅해져 있었지만 안쪽 종이는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글씨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넘길 수는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의 자국이 종이 뒷면에 살짝 볼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종이에 글씨를 꾹꾹 눌러 적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멍 안쪽을 다시 더듬었습니다. 출석부 말고 다른 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은 더 깊었지만 팔이 닿는 범위에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출석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작업대에서 두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출석부를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폐교 지하실 벽 안에 있었어. 두부칼이 도마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놓은 게 아니라 손에서 힘이 빠져서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출석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짧아지고 내쉬는 숨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써 있어?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은평초등학교 출석부 1996년 1996년 30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도 있어?
있다. 할머니도 선생님한테 배웠어? 그래. 선생님이 저녁에 글 못 읽는 어른들 모아서 가르쳐 줬어. 나도 거기 다녔어. 이건 뭐야, 할머니?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고 30년치 무게가 실린 한숨이었습니다. 이건 정호 선생님 출석부다. 정호 선생님. 밤에 할머니가 중얼거린 그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정호 선생님이 누구야?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마루 위에서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사람이 천천히 주저앉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은 34살이었습니다. 은평초등학교의 유일한 교사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은평리에는 아이가 15명 있었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는 소리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읍내 사범학교를 나온 뒤 자기가 자란 이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었고 점심을 못 사온 아이에게는 자기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마을 뒷산 광산 개발 문제에서요. 읍내 업체가 광산 채굴권을 따려고 했고 면사무소에서도 개발을 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은 찬성이었습니다. 보상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선생님은 반대했습니다. 그 산 밑에 지하 수맥이 있어요. 광산 파면 물줄기가 끊깁니다. 마을 회의에서 선생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면석이 현태수가 받아쳤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시지 개발 문제에 왜 끼어드십니까? 아이들이 살 마을이니까요. 선생님은 소수였고 그 뒤로 혼자 싸웠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었어. 아이들한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혼자 다 하려고 했어. 군청의 진정서, 환경단체의 편지, 지하수 조사까지. 옳은 일을 했는데 방법이 서툴렀어. 1996년 3월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선생님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학교에 안 나왔어. 집에도 없었어. 짐도 그대로 있었어. 경찰이 왔는데 산에서 실족한 것 같다고 했어. 뒷산 절벽 근처에서 선생님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거든. 그래서 추락사로 처리됐어. 시신은요? 못 찾았어. 절벽 아래가 깊은 골짜기라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어. 도윤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12살이었지만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선생님이 진짜 산에서 떨어진 거야?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두부가게 작업대 위에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르겠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도윤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모르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은 알까봐 무서워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가 출석부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표지의 곰팡이 냄새, 종이의 누런 느낌. 할머니, 이 출석부는 왜 벽 안에 있었어? 그건 나도 몰라. 선생님이 넣은 거야?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말고는 그 지하실에 내려갈 사람이 없었어. 보일러 관리도 선생님이 했으니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출석부 읽어줘. 전부 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평초등학교 출석부.
1996년 1월에서 3월. 담임 박정호. 학생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15명의 이름. 도윤이는 한 명도 아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출석 기록 뒤쪽에 메모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적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읽었습니다. 2월. 공청회 일정 통보받음. 빠르다. 3월 5일. 읍내 도서관에서 지하수 자료 복사함. 3월 11일. 동의서 도장이 이상함. 9개가 너무 비슷하다. 한 사람이 찍은 것 같다. 도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장이 이상하다고? 할머니가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3월 14일. 동의서 다시 확인함. 그냥 넘기면 안 됨. 현태수 알고 있을 가능성. 3월 15일.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할머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통은 아직 안 막혔을 거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3월 15일.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진 날이 3월 16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다음 날. 도윤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쿵, 쿵, 쿵. 보일러실에 연통이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연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굵은 철관.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드리면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연통 안에 뭔가를 더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나 다시 학교에 가야 해. 할머니가 도윤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할머니, 연통 안에 뭔가 더 있어. 안 된다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귀에는 날카로움 뒤에 숨은 것이 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무서워해?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니었으면 듣지 못했을 크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 도윤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뒷문을 두드렸어. 밤 11시쯤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 저 좀 숨겨주세요. 서류를 내일 아침에 군청에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밤이 위험합니다. 그게 선생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뒷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 나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기듯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무서웠어. 문을 안 열었어. 두부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끊기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어. 선생님이 3번 더 두드렸어. 4번째는 없었어. 발소리가 멀어졌어. 다음 날 선생님은 사라졌어. 30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문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건 도윤이를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열게 될까봐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콩물과 간수에 절어 있고 30년 동안 두부를 만든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아. 할머니가 도윤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힘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부각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고 나서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들은 그 엔진 소리였습니다. 오진석의 차.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도윤이의 귀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위쪽 마을회관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오는 동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둘러보기. 뭘 보고 있는 걸까? 아니, 뭘 재고 있는 걸까? 도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진석의 차는 마을회관 앞에서 3분쯤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3분. 마을회관 앞에서 3분. 누군가를 만난 거였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면장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3시에 일어나 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 가는 소리가 부엌에서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콩 가는 소리 사이로 할머니가 혼자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손전등 스위치 딸깍 소리. 도윤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려고?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학교. 도윤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가자는 거야? 혼자 보내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울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묵혀둔 결심이 밤사이에 굳어진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의 손에 손전등을 쥐어줬습니다. 넌 필요 없겠지만 나는 있어야 해. 둘이 새벽 어둠 속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길을 보고 걸었고 도윤이는 길을 듣고 걸었습니다. 폐교 지하 보일러실. 할머니는 30년 만에 이 건물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할머니의 발이 한 번 멈칫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멈칫거림을 느꼈습니다. 팔에 전해지는 무게가 잠깐 뒤로 쏠렸으니까요. 괜찮아, 할머니. 내가 여기 수백 번 왔어. 계단 11개야. 할머니가 아무 말 않고 도윤이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보일러실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콘크리트 벽과 녹슨 배관과 먼지 쌓인 바닥을 비쳤습니다. 도윤이에게는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숨이 잠깐 빨라진 걸로 뭔가가 보였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보여? 선생님이 쓰던 칠판이 벽에 기대져 있어. 깨져 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뚫은 구멍이 보여. 도윤이가 보일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공간은 도윤이의 지도에 들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4걸음, 왼쪽으로 2걸음이 보일러였습니다. 허리 높이의 주철 보일러. 그 위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연통이 있었습니다. 연통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연통을 감싸 안았습니다. 철관의 지름이 양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한 아름 정도.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녹이 손바닥에 묻어나왔습니다. 아래쪽을 더듬었습니다. 보일러 본체와 연통이 만나는 접합부. 여기에 덮개가 있었습니다. 청소구멍 덮개. 그 흐름을 꺼내는 구멍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예전에 이 덮개를 만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적은 마지막 메모. 연통은 아직 안 막혔을 거다. 이건 이 덮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볼트를 잡고 돌렸습니다. 녹이 끼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비켜봐. 할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두부 만들 때 쓰는 작은 렌치를 꺼냈습니다. 두부틀 볼트를 조이는 데 쓰는 공구였습니다. 할머니가 볼트를 잡고 돌렸습니다. 30년을 두부를 만들며 누름돌을 올린 손이었습니다. 첫 번째 볼트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녹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빠졌습니다. 연통 안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을음 냄새와 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윤이가 손을 넣었습니다. 연통 안쪽 벽은 그을음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손가락이 검어지는 건 느낄 수 없었지만 기름진 촉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쪽 벽을 따라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비닐이었습니다. 비닐로 감싼 뭔가가 연통 안쪽 턱에 걸려 있었습니다. 연통 내벽에 돌출된 이음새 위에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비닐 끝을 이음새에 끼워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닐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사각형의 단단한 물체,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 가운데가 둥글게 파여 있었습니다. 양쪽에 기어 같은 톱니가 만져졌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서너 장이 접혀서 비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을 받아드는 손가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두부 한 판을 한 손으로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들어있어? 할머니가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서류. 서류에 뭐라고 써 있어? 할머니가 종이를 펼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접힌 자리에서 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광산 개발 주민 동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 많아. 그런데 도장 여러 개가 똑같아. 크기도 같고 기울어진 각도도 같고 잉크 번진 모양까지 같아. 선생님 메모에 적혀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9개가 너무 비슷하다. 한 사람이 찍은 것 같다. 할머니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제란에 이름이 있어. 면석이 현태수. 도윤이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태수. 지금의 면장. 마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30년 전에는 면석이었고 선생님과 마을 회의에서 부딪힌 사람. 할머니, 그 밑에 더 있어? 한 장 더 있어. 지도 같은 거야. 산 그림에 줄이 그어져 있고 지하 수맥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할머니가 읽었습니다. 갱도 굴착시 수맥 파괴. 산사태 위험 높음. 선생님이 혼자 조사한 지하수 자료였습니다. 광산을 파면 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 이걸 군청에 가져가려다가 그 전날 밤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숨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열어주지 못한 문 뒤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서류였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그날 밤 가져가려 했던 것, 숨겨달라고 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와 카세트를 비닐에 다시 싸서 도윤이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1층 복도를 지날 때 할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교실이 보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먼 곳을 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책상이 아직 있어. 작은 책상. 선생님 책상은 앞에 큰 거 하나. 아이들 책상은 작은 거 15개.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앉던 자리는 둘째 줄 창가였어. 도윤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30년 전에 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팔을 잡고요. 폐교를 나와 두부가게까지 돌아오는 길,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발밑에서 자갈이 밟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부가게에 돌아와서 문제는 카세트를 재생할 방법이었습니다.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는 라디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카세트를 넣는 곳이 없는 라디오였습니다. 읍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이틀 뒤가 두부 납품일이었으니까 그때 읍내에 가서 재생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을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일이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두부가게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읍내 식당 사장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순례씨, 미안한데 다른 데서 두부 쓰기로 했어요. 1시간 뒤에 마을 가게 아줌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당분간 두부 안 받을게. 사정이 좀. 20년 넘게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거래처였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작업대 앞에 서서 두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팔 곳이 없는 두부를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면장 현태수가 두부가게에 왔습니다. 도윤이는 문 열리는 소리와 구두 소리로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오진석의 구두 소리와 달랐습니다. 오진석의 구두는 가죽 밑창이라 딱딱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지만 이 사람의 구두는 고무 밑창이었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하지만 구두인 건 틀림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구두를 신는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순례야. 현태수의 목소리가 두부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낮고 느린 말투였습니다. 화를 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좀 끊겼다며?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태수가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구두를 벗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 앉아서요. 내가 읍내 사장들한테 말해볼까? 거래 다시 붙여줄 수 있어.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귀에는 그 친절함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거래를 끄는 사람이 거래를 붙여주겠다는 말. 불을 지른 사람이 소방서를 불러주겠다는 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요, 면장님? 현태수가 잠깐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원하는 거라니. 그냥 이웃으로서 걱정이 돼서 온 거지.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순례야, 요즘 도윤이가 폐교에 자주 간다며? 위험하잖아. 낡은 건물이. 아이가 다치면 어떡해. 할머니의 숨이 한 번 걸렸습니다. 도윤이의 귀가 그걸 잡았습니다. 현태수가 도윤이의 폐교 출입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고한 거였습니다. 도윤이 좋은데 보내줄 수 있어. 서울에 좋은 맹학교가 있거든. 기숙사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재단 이사야. 말 한마디면 돼. 도윤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도윤이는 내가 키울 거요. 그럼 그렇게 해. 현태수가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순례야, 한 가지만 말할게.
발걸음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어. 젊은 사람 다 나갔어. 학교도 없어. 가게도 하나밖에 안 남았어. 개발 안 하면 10년 뒤에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 마을을 살리려면 현실을 봐야 해. 이상만 쫓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둘 다 알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부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와 도윤이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거래처 끄는 거지? 아마 우리가 폐교에 간 걸 알고 있어. 그런 것 같다. 할머니, 저 사람 말끝이. 도윤이가 멈칫했습니다. 뭐? 아니야. 아직 모르겠어. 도윤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현태수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말끝에 숨을 들이쉬는 간격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인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아주 낮은 엔진 소리. 두부가게 앞두길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요. 도윤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진석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 차보다 엔진 소리가 더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오래된 차였습니다. 오래 지났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차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 운동화였습니다.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두부가게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담벼락 옆에서 멈췄습니다. 라이터 딸깍 소리. 담배 피우는 소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이 일정했습니다. 도윤이는 이불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처마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자는 할머니가 두부 만들러 일어나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콩 불리는 소리가 나기 직전에 차 문이 닫히고 엔진이 걸리고 차가 떠났습니다. 도윤이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시자가 떠나고 나서 도윤이는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군청에 가야 했습니다. 아침 첫 차는 6시 반. 내일은 두부 납품일이었습니다. 거래처가 끊겼으니 납품할 곳은 없었지만 평소에 읍내에 가는 것처럼 보이면 의심을 사지 않을 거였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빗소리로 눈을 떴습니다. 지붕 위에서 빗방울이 기와를 때리는 소리.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쉬지 않고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오늘 읍내 못 간다. 왜? 버스가 안 다녀. 아까 이장님이 전화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을 앞 도로가 물에 잠겼다고. 읍내 가는 길이 끊겼어. 도윤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마을에서 읍내로 나가는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앞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야 했는데 밤새 내린 비로 계곡물이 불어 다리가 잠긴 거였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을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을에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읍내에 가야 했으니까요. 물이 빠지려면 얼마나 걸려? 비가 그쳐야 빠지지. 그런데 오늘 종일 비 온다고 했어. 도윤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아래로 먼 곳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청 감사반이 마을에 온다고. 감사반? 산사태 위험 지역 점검 때문에. 오전에 마을 들어와서 점검하고 오후에 돌아간다고. 도윤이의 귀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군청 사람이 마을에 온다. 오늘.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간다. 도로가 끊겨서 읍내에 못 가지만 군청 사람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사륜구동 차량으로 올 테니까 잠긴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읍내에 못 가도 군청이 여기로 오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직접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할머니, 감사반이 몇 시에 와? 9시쯤이래. 도윤이가 시계를 물었습니다. 지금 몇 시야? 7시 반. 1시간 반.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가방 챙겨. 서류랑 카세트. 할머니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뭐 하려고? 감사반한테 보여줘야지. 오늘 안 보여주면 또 기회가 없어. 할머니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비닐에 싼 서류와 카세트를 꺼내 도윤이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산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우산 위로 빗소리가 두두둑 울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도윤이가 멈췄습니다. 두부가게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자갈 위에 서 있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 어젯밤 감시자의 운동화 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남자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도윤이가 모르는 목소리.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데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요? 면장님이 오늘은 댁에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위험하다고. 면장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감시자. 지금은 대놓고 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팔에 힘이 들어간 걸 도윤이는 느꼈습니다. 면장이 먼데 내 집 앞에서 나를 막아. 막는 게 아니라 걱정이. 비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두부 누름돌을 올리던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잠깐 멈칫한 것 같았습니다. 물러서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걸음. 할머니가 도윤이의 팔을 잡고 걸어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남자는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와 할머니가 마을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9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사륜구동 차량 2대가 마을회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방금 도착한 거였습니다. 마을회관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을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군청에서 오셨어요?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 지역 점검 나왔습니다. 혹시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비닐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태수였습니다. 구두 소리, 고무 밑창의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젖은 우산을 접는 소리. 도윤이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만으로 누군지 알았습니다. 아, 감사반 오셨군요. 제가 안내하려고 했는데. 현태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현태수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술래야, 여긴 왜 왔어? 비도 오는데. 할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닐에서 서류를 꺼내 감사반 직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30년 전 광산 개발 주민 동의서예요. 도장이 위조됐어요.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태수의 숨이 한 번 멈추는 걸 도윤이는 들었습니다. 짧았습니다. 0.5초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귀는 그걸 잡았습니다. 숨이 멈추고 다시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여유가 사라진 호흡이었습니다. 현태수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술래야, 이게 뭔 소리야? 30년 전 서류를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거 어디서 났어? 폐교 지하실이요. 이번에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현태수의 고개가 도윤이 쪽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왜 여기 있어? 비도 오는데 아이는 집에 있어야지. 이 서류에 면장님 이름이 있어요. 결제란에.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르신, 이 서류가 진본인지 어디서 발견하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교 지하실, 벽 뒤에 빈 공간, 출석부, 선생님 메모, 연통 안의 서류. 현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방금 전과 다른 질감이었습니다. 여유에서 관리로 바뀐 차분함이었습니다. 30년 된 서류를 폐교 지하실에서 주워왔다고?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누가 넣어뒀는지도 모르고 보존 상태도 엉망이고 공연히 감사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감사반 직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 아직 못 들었는데 여기 재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들어봐 주세요. 마을회관에 라디카세가 있었습니다. 이장이 마을 방송할 때 쓰는 오래된 장비였습니다. 이장이 선반에서 꺼내왔습니다. 카세트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 뿐이었습니다. 치지직 치지직. 30년 동안 연통 안에서 그을음과 습기를 먹은 테이프였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올 리 없었습니다. 5초, 10초. 잡음만 이어졌습니다. 현태수가 말했습니다. 됐잖아요. 안 나오는 테이프 가지고. 그때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끊기고 뭉개진 목소리였습니다. 먹먹하고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인 건 분명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에게 잡음이 다시 덮었습니다. 나는 박정. 은평초등학교. 또 끊겼습니다.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테이프에서 다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했습니다. 20초쯤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주민 동의서가 위조된 걸 확인했습니다. 도장 9개가 같은 사람이 찍은 겁니다. 면석이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군청에 다시 잡음. 그리고 끊겼습니다.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마을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태수의 숨이 빨라진 걸 도윤이는 들었습니다. 들이쉬는 숨이 짧아지고 내쉬는 숨이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유지하던 차분함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반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류와 카세트를 비닐에 다시 넣었습니다. 서류 진위 감정과 녹음 복원은 군청에서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이 서류에 당시 결제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관련해서 확인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현태수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이장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 온 이장이 빗물을 털며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감사반, 윗마을 쪽에서 흙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광산 쪽 경사면이요. 아직 크진 않은데 비가 안 그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선생님이 경고했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서류에 적혀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현태수가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이는 그 구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 사이에서 고무 밑창 구두 소리만 곤란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의 귀에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도윤아, 넌 착한 애야. 근데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30년 전 일은 30년 전에 끝난 거야.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태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마을 도로 닦은 게 누군 줄 알아? 보건소 유치한 게 누군 줄 알아? 다 나야. 이 마을을 30년 동안 지킨 사람이 나야.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몰랐어. 도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살 마을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현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선생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 출석부 메모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마을 회의에서 선생님이 한 말. 아이들이 살 마을이니까요. 그 말. 현태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장님,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태수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현태수가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무전으로 군청에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산사태 상황 보고와 추가 인력 요청. 경찰과 소방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마을회관에 마을 사람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마을회관 안이 술렁이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입을 여는 순간 가까이 있던 사람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어. 마을회관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 밤이야. 밤 11시에 뒷문을 두드렸어. 웅성거리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달라고 했어. 서류를 내일 아침에 군청에 가져가야 하는데 오늘 밤이 위험하다고. 마을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 문을 안 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어. 선생님이 3번 더 두드렸어. 4번째는 없었어. 발소리가 멀어졌어. 다음 날 선생님은 사라졌어. 30년 동안 그 문소리가 귀에서 안 떠나. 마을회관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 5초. 그리고 마을 어부 박치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도 소리를 들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박치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광산 쪽에서 트럭 소리가 났어. 새벽 2시쯤이었어. 그 시간에 트럭이 다닐 이유가 없는데. 이상했는데 말 안 했어. 침묵. 그리고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다음 날 현태수한테 전화를 받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다고.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작게.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가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나도 선생님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걸 봤어.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마을회관이 술렁였습니다. 현태수가 마을회관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도윤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태수가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밀려온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깨지기 시작한 침묵이 다시 덮일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움직였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왔습니다. 빗속으로.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소리를 질러도 빗소리에 묻힐 거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알릴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폐교에 있는 학교종. 도윤이는 달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달렸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서 진흙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폐교까지 가는 길. 수백 번 걸은 길이었습니다. 2층 계단 위 복도 끝에 매달린 학교종. 도윤이는 그 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계단 꼭대기에서 지팡이가 닿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기면 울리는 종. 폐교 정문을 지나 1층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발이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난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종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줄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으로 밧줄을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 만에 울리는 학교 종소리였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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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를 뚫고 종소리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회관까지, 두부가게까지, 논둑 너머까지 종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빗속을 뛰어온 할머니가 폐교 계단 아래에서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종소리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도윤이가 종줄을 놓았습니다.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멈췄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마을 사람들이 따라온 거였습니다. 도윤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둘 다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도윤이의 귀에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폐교 지붕 위에서 두두둑 울렸습니다. 방금 울린 종의 여운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산사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습니다. 감사반 직원이 경찰에게 서류와 카세트를 건넸습니다. 30년 전 광산 개발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 실종된 교사. 폐교 지하실에서 발견된 물증. 경찰이 현태수를 찾았습니다. 현태수는 마을회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끊긴 마을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태수 앞에 섰습니다. 현태수 면장님, 30년 전 광산 개발 주민 동의서 건과 박정호 교사 실종 건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현태수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두부가게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걸리는 소리, 자갈을 밟는 타이어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동의서 도장 위조가 확인됐습니다. 현태수 서명도 확인됐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박정호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은 테이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 테이프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랍니다. 30년이 지나서 그 누군가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유해는 폐광 입구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마을 뒷산 광산 갱도를 수색했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50m 안쪽 무너진 바위 아래에 유골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갱도였습니다. 유골 옆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올 때 항상 신었던 구두. 30년 전 절벽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선생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현태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와 녹음과 유골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태수는 끝내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갱도 안에 30년 동안 혼자 있었던 유골이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이 치렀습니다. 30년 만에 장례였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이미 마을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셨고 형제는 도시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장이 상주를 맡았습니다. 어부 박치훈이 상여를 졌습니다. 마을 가게 아줌마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에 선생님의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15명 중 9명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영정 옆에 서서 하루 종일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졸업 사진을 확대한 영정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 번도 안 쳐다봤다고 도윤이에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울 것 같아서요. 장례가 끝난 뒤 할머니가 묘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묘 앞에 서서요.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늦었어. 미안해. 도윤이도 묘 앞에 섰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가파낸 흙의 축축한 냄새.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 옆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었어요. 테이프에서요. 따뜻한 분이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울고 멀리서 마을 쪽에서 누군가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교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군청이 산사태 복구 공사를 하면서 폐교 건물은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도서관으로 만들자고요. 은평리 마을 도서관. 1층에 점자 코너가 생겼습니다. 서가 한 칸에 점자책 24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마을에 점자책이 있는 곳은 여기뿐이었으니까요. 도윤이는 매일 오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예전에 폐교에 가던 시간, 같은 길을 걸어서요. 논둑을 지나고 잡초가 사라진 운동장을 지나고 더 이상 녹슬지 않는 대문을 지나서요. 도서관 안은 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빈 콘크리트 벽에서 소리가 날카롭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책과 나무 선반이 소리를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반향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이의 표현을 빌리면 예전에는 너무 또렷하게 보이던 곳이 이제는 부드럽게 보이는 곳이 됐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윤이가 점자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점자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소리였습니다. 읍내에서 온 아이들이 도서관 앞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주말마다 읍내 아이들이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뛰는 소리, 공이 땅에 튀는 소리. 30년 만에 이 운동장에 아이들 소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도윤이는 책에서 손을 떼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지키려 했던 건 이 소리였을 겁니다. 진실은 크게 외치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묻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무서워도 문을 여는 사람, 30년이 걸려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여러분 곁에도 아직 누군가의 귀를 기다리는 소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